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한 회로 해석, 그 중에서도 직류 회로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기초가 조금 부족한 분들, 그리고 이제 수업 학기에 이제 뭐 복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쪽의 내용을 이제 잊어버리고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봄으로써 이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회로 이론 해석 실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소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회로 소자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중요하죠.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이 말, 그 다음에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회로 소자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R이라는 소자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L이라는 소자가 있고, 우리가 C라는 소자. 자, 회로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 수동소자인 RLC 이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소자들이 각각 전압과 전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능동 부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소자를 얘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수동 부품은 우리가 아까 RLC라고 했습니다. 그죠? RLC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 부품은 뭐 기파이라든지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보조 부품이라고 한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전압과 전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전압이 전류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가 되는 거죠. 이런 소자가 우리가 저항이라는 소자라는 것 같다. 우리가 저항의 정의를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 기호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 사이의 관계가 지금 V는 어떤 상수에다가 I인데, 여기 상수 K를 갖다가 우리는 비례상수 K를 저항이라서 우리 R이라고 표현하고, 저항 R이라고 표현하고, V는 IR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로 나타날 때 우리 소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변하는 신호죠. 그래서 여기는 교류 신호를 주로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거는 직류 신호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소 설명할 때 뭐 직류나 교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는 이 저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역할은 전류를 못 흐르게 하니까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분배를 하고, 그죠? 전압을 분배한다.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물질, 그 다음에 길이, 단면적, 온도, 이 네 가지 요소에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원형 도체가 아니었다고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도체로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선들이 대부분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원형 도체를 가정해서 이렇게 모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유장 E 로우고요. 그 다음 길이를 L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실, 이거는 뭐 전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시험 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입니다. R은 로의 A분의 L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우리가 메타의 제곱이고요. 길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G라고 표현하고요. 컨덕턴스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모 또는 지멘스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의 단위는 그러면 뭔가요?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해서 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옴. 그죠? 자, 고유저항은 로라고 표시합니다. 로라고 표시하고 시그마 분의 1로 해서 고유저항 또는 저항률을 하고, 단위는 우리가 옴 메타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저항의 역수 시그마는 우리가 도전율 또는
전기 도전율, 뭐, 그 다음에 전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시그마도 쓰고 이렇게 K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전율이고, 예, 옴 퍼 메타로, 모 퍼 메타로 주어집니다. 모 퍼 메타. 자,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옴 메타를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옴에 밀리메타 퍼 메타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메타고 이것도 메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메타가 날아가니까 이게 메타만 남죠. 물론 이제 여기에 미리메타와 메타에 관계되는 값들은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센티메타에 제곱 퍼 메타라고 써도 같은 단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 소자의 기본적인 내용, ohm의 법칙,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는 ohm의 법칙을 필두로 저항의 값을 산정할 때는 고유 저항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L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전기 저항이 어떤 노체의 길이를 레벨하고 단면적을 4분의 1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R은 로의 A분의 L이었어요. 이게 R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우리가 R'이라는 거는 A를 몇 배냐 했냐면 단면적을 4분의 1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길이를 4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16일이어서 원래 저항의 16배가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요런 더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87m 되는 지름 1mm의 전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고유 저항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옴메타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R이라고 쓰고요. 로의 A분의 L에서 우리가 로라는 거는 고유 저항이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87m라고 되어 있죠. 87m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름이 이제 1mm예요. 그럼 우리가 원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이 R 제곱이 우리가 원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우리가 R은 지름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파이 뭐 스몰 d로 할까요? 스몰 d의 제곱 이렇게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단면적이 되는데 여기에 지름이 밀리미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밀리미터는 1mm는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겠죠. 3승 메타 맞습니까? 그 다음에 1mm에 그러면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 변화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에다가 1의 제곱은 1이고 4로 쓰고요. 그냥 곱하기 여기 얼마 돼야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십시오. 요걸 계산을 하시면 저항값이 이렇게 얼마인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코드. 자, 요거는 전자 쪽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데, 그래도 전기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컬러 코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아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가 1번 띠, 2번 띠, 3번 띠, 4번 띠라 그래가 우리가 4색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해서 5색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색 띠는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4색 띠 같은 경우는 제1번 띠가 있고 제2번 띠가 있고 그다음 제3번 띠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1번 띠는 그냥 숫자, 2번 띠도 숫자, 3번 띠도 보면 여기 3번 띠는 넘어가고요. 우리 여기에 3번 띠는 넘어가고 여기에 3번 띠는 성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녹색이죠. 녹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흑색, 그죠? 흑색이고, 얘는 이제 적색이 되겠죠. 적색.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금색이 되겠네요. 그죠? 금색. 이렇게. 그러면 써보면 녹색이니까 5번에 해당됩니다. 노고 이렇게 되죠. 5번. 그 다음에 흑색이니까 0번이에요. 0번이고, 그 다음 적색은 자, 성수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의 두 번째입니다. 성수. 빨간색은 2가 되어 있죠. 그래서 2고, 그
그 다음에 얘 오차가 우리가 검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인 저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5kΩ이죠. 그래서 얘는 5kΩ에 오차가 5%인 우리가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색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색띠 첫 번째 제일 띠는 뭐냐면 그냥 순서예요. 그래서 2가 되겠죠. 빨간색이니까. 그 다음에 청색은 6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고 그 다음 흑색까지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제 3띠는. 자, 흑색은 0번이 됐어요. 그럼 260이 되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황색이라고 보겠습니다. 노란색. 오렌지로 볼까요? 자, 색깔이 뭐 좀 헷갈리니까, 자, 오렌지로 보면 이게 10의 3승이 되겠죠. 10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오차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얘를 은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은색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은색으로 보기보다는 보통 1% 저항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동색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얘를 고동으로 할게요, 고동으로. 왜냐하면 5색 코드에 10% 잘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1%짜리를 해가 고동색으로 하면 예, 이게 1%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저항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60kΩ짜리 저항인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이제 우리 산업기사, 기사 이런데 전기 쪽은 안 나옵니다. 전자 쪽에 기능사 문제, 뭐 전자캐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보면 이런 걸 해놓고 띠를 물어보는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반드시 전기나 전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컬러 코드 이런 법이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류회로 이제 들어가서 ohm의 법칙을 한번 보면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 하는데 V는 IR로 씁니다. IR로 쓰고 자, R 대신에 우리가 R의 역수 컨덕턴스 쓰면 어떻게 됩니까? I G분의 V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I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I는 R분의 V에서 R분의 1 대신에 GV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쌍대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쌍대. 역회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쌍대라는 개념을 보면 V는 IR에 대한 쌍대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압은 뭘로 바꾼다고요? 전류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전압은 전류로 바꾸면 됩니다. 자, 저항은 저항분의 1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VG라고 되고. 자, 그래서 이 식이 사실은 이제 듀얼리티, 쌍대이기 때문에 한계를 알고 있으면 뭐 이것도 바로 할 수 있고, 당연히 뭐 이 식에서 I에 대해서 풀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쌍대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전류계 전압계가 있습니다. 전류계는 말 그대로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면 요걸 간단하게 보려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가변 전원은 이렇게 우리가 가변된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 직류 전원이니까 VD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저항이 하나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이제 회로가 있는데 전류계는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 뒤에 전류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전류계를 그냥 간단하게 A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A라고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럼 안에 회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전압계는 여기에 이렇게 선을 양쪽에 물리겠습니다. 역시 양쪽에 물리는데 여기에 전압계를 우리가 볼트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단자가 있겠죠. 거기 물려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 저항이 되고요.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 연결하고 전압계는 항상 백렬 연결해야 합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직렬을 연결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회로가 지나가고 있을 때 이 회로를 갖다 중간을 어떻게 돼요? 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직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커팅을 한 후에 여기에 전류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압계는 그냥 집게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V 건전지에 램프를 접속하고 전류를 측정할 때 0.4A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항은 얼마인가? 자, V는 IR, I는 R분의 V죠. R은 I분의 V 되어 있습니다. I분의 V에서
8V 건전지에 전류를 측정한 뒤만 0.4가 됐다. 자, 그러면 이게 2가 되니까 20ohm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렬 접속, 병렬 접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이란 건 뭐냐면 저항의 직렬이냐, 저항의 병렬이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접속은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같게 흐르는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말은 조금 의미는 좀 애매하지만 뭐냐면 여기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회로가 되려 그러면 폐로가 돼야 돼요. 그죠? 끊기면 여기 어떻게 돼요? 끊기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회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가 되려 그러면 우리는 연결이 다 돼야 한다 하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저항과 이 저항 사이에 흘러가는 전류는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런 연결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다 한다. 이렇게 전류가 일정한 우리 연결을 직렬 연결이다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란 소자는 ohm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저항이란 소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폐로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면. 네,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이제 건전지까지 넣어가지고 전지까지 넣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V.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가요. 그럼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 R2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전압이 걸릴 거고요. 그죠? 여기에도 전압이 걸리겠죠. 왜? ohm의 법칙에서 저항과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되니까. 저항과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공급한 전압이 여기 V였는데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 V죠. 근데 얘가 이제 V1이란 전압이 걸리고 얘가 V2란 전압이 걸리니 다른 데는 전압이 걸리는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V라는 게 결국은 V1 더하기 V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요걸 나중에는 이제 KVL이라고 합니다. KVL이라고 하는데, 요 KVL은 이런 루프, 폐루프에서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하나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로. 어떻게? 그냥 R, 뭐 등가 저항이라 걔가 이퀴벌런트에서 EQ로 쓰기도 하고, 뭐 합성저항 그래가 R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REQ라고 적어보면, 그러면 이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REQ라고 쓰고 여기 전압은 그냥 똑같겠죠. V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 전류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저항에 직렬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간다 그랬으니 같은 양이. 그래서 여기 전류도 똑같이 되고 단지 저항 표현만 뭐예요? R은 R2를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V라는 거는 결국은 V1 더하기 V2가 됐었는데 이걸 적어보니까 I의 R1이 되고 여기 I의 R2가 돼서 한 번 더 적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I의 R1 더하기 R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파란 쪽 회로에서 보면 이 V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I 곱하기 REQ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식과 이 식에서 이 식이 V는 같은 V가 되기 때문에 I는 같죠. 그래서 I를 우리가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합성 저항이라는 거는 REQ라는 거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해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 저항이 이렇게 직렬일 때는 더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 있으면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더해주면서 가면 된다. 자, 그걸 표현한 게 이렇게 저항 개수만큼 더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이런 시그막 하는 이 더하기라 하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 여기에 지금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라 그랬는데 전압을 구하기 전에 이 6V가 걸렸습니다. 그죠? 6V가 걸렸는데 그럼 저항 1, 2, 3ohm이에요. 그러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죠? REQ가 합성 저항은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6ohm이 됩니다. 6ohm.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전체 저항에다가 전압을 해주면 되니까 6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 저항 전류가 1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이 되어서 V1은 1 곱하기 1이 되어서 1V가 되고요. 그죠? V2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1 곱하기 2가 되어서 2V가 됩니다. 자, V3는 역시 1 곱하기 3이 되어서 3V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더하기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합치면 6V가 되죠. 그래서 여기 합치면 6V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저항이 분배되는 것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걸로 가정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 저항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전체 전류를 계산하고 그 전류로부터 저항과 전류의 곱이 전압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전체 흐르는 전류라든지 전체 걸리는 전압이라든지를 갖다가 우리가 풀 때는 연결이 어떻든 간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되는 합성저항 이걸 갖다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1번이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쪽에 다음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병렬 접속 또는 연결을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병렬은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같게 된다 했는데 요거죠,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저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R1하고 R2는 뭐예요? 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플러스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전압이 같이 이렇게 이 R1과 R2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I라는 전류가 이렇게 나뉘면 이걸 I1, I2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소자를 거치고 그죠?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류도 I가 되겠죠. 왜냐하면 흩어져서 다시 들어오니까 그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전류에 대한 킬로요프의 전류 법칙 KCL이라 해서 들어간 전류 그죠? I라는 들어가는 전류는 이 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디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디에서 흘러 들어간 전류와 흘러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전체 전류 I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면 I는 I1 더하기 I2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V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게 I1과 R1이 곱하면 V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1이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면 V1 여기를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V1, V2고 V하고 같다 그죠? 일단 그건 알고 계셨죠? 병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는 우리가 R분의 이거 전체를 갖다 하나로 묶고 싶어요. 이걸 얘를 그러면 이제 REQ로 줄 수 있겠죠. 이렇게 REQ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V1과 V2는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V1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나요? V1은 역시 자, 이게 아니죠. 그죠? V는 IR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게 아니고 V는 전체 흐르는 전류에다가 자, REQ를 갖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전체 저항 하나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이거를 이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게 REQ입니다. 자, V1은 어떻게 돼요? I1하고 R1을 곱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2는 I2하고 R2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I로 이렇게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 요걸 기반으로 이제 여기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자, 전체 전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REQ분의 V가 되는데 얘는 I1 더하기 I2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I1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I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I1은 R1 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V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REQ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와 V1과 V2는 자, 여기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약분을 시켜주고 남는 거는 뭐예요? REQ라는 친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더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놔두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좋은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1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는 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REQ는 예,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에요. 자, 얘를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R1, R2가 곱해지고 여기는 이제 R2가 오겠죠. 그래서 R2를 쓰고 여기는 R1 쓰는데 우리가 쓸 때 1, 2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숫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분모 분자를 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REQ가 예, 두 개를 곱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예,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더한 같은 경우는 두 개 곱한 것을 더한 걸로 나눠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식을 보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2분의 1을 R1분의 R2분의 1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REQ라고 표시하면 얘는 예,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를 전체 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R1분의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쓰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REQ분의 1이 뭐예요? GEQ겠죠. GEQ. 왜냐하면 아까 컨덕턴스가 뭐예요? R은 예, G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G고 얘도 G1 더하기 G2가 되겠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표현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 식에서도 뭐예요? 양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우리가 아래 위에다가 예, R1, R2 곱했으면 위에도 R1, R2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다 R1, R2를 갖다 우리가 곱하기를 해보면 자, 이 식이 결국 위의 식하고 예, 같은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 합성 저항 같은 경우는 예, 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짜리는 복잡해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를 쓰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저항이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당연히 두 개를 갖다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죠? 하나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 친구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엮어서 다시 하나로 만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합성장 REQ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병렬 합성장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문제 하나 풀고 일단 이번 차시는 마쳐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일반화하면 예,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B 사이의 합성장을 구하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직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항하고 이 두 개 전체 저항하고가 직렬입니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럼 나눠지는데 여기서 병렬이를 하면 뭐예요? 요 R3 저항하고 이 R1, R2, 3를 뭉쳐놓은 하나하고가 두 개가 병렬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첫 번째 그림에서 R3는 50이니까 나놓고, 자, R1, R2는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그죠? 병렬. 자, 그래서 병렬이기 때문에 우리 합성장을 구하면, 예, R1, R2가 되어 있으니까 합성장을 R이라고 하면,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건 2분의 R이 됩니다. 그죠? 같은 값이면. 이 값이 2분의 R1, 만약에 R1, R2가 같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55ohm이기 때문에 둘 다 대줌 얘는 몇 ohm으로 바뀐다고요? 예. 25ohm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25ohm짜리 저항 한 개와 50ohm짜리 저항 한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75ohm이 되겠네요. 자, 직렬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단순히 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 더하기 25가 돼가 합성장은 75다.
자, 병렬을 먼저 보시고 병렬 합성장을 구했더니만은 같은 값이니까 반으로 나눠줬다. 아니면 그냥 계산기 이용해서 50 곱하기 50 나누기 50 더하기 50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직렬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직렬이니까 R1하고 R2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직렬일 때는 R1 더하기 R2가 되어서 30하고 15니까 45옴이 되겠습니다. 45옴. 자, 45옴이 되고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위에가 45옴이 되었고 아래쪽이 역시 45옴이었습니다. 자, 45옴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장일 때는 반으로 나눠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최종 REQ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45를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장 구하는 내용까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또 다음 차시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어,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쭉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차씩 마칠게요.